본격적으로 이제 3주차 반복문에 대해서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1주차 때 이제 홀수 주차 강의 맡고 있는 20학번 컴퓨터공학과 신동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자, 이제 저번 주에 아마 다른 강사분께서 이제 조건문 알려드렸을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자료형까지 해서 이제 기초적인 부분들을 차차 쌓아 나가고 계신데요. 이제 씨뿔풀 오늘은 3주차 반복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이제 진행될 순서는 이렇고요. 일단 반복문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배워보고 이제 주로 쓰이는 반복문 세 가지, for문, while문, do while문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강의 중간중간에 이제 채팅 남겨주시면 바로바로 피드백을 채팅을 보면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 네, 채팅 뭐 활발하게 치셔도 되고요. 오늘은 이제 좀 실습 같은 것도 좀 가미해서 직접 해보시면서 배워보실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반복문을 왜 배우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기에 앞서 반복문이 없다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네,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생각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조건문과 자료만 아시는 상태인 거죠. 이런 문제를 볼게요. 백준 문제 중 한 문제인데 이제 두 정수 A, B를 입력받은 다음에 A 플러스 B를 구하는 뭐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제 뭐 첫째 줄에 테스트 케이스가 주어지고 이제 각각의 A, B가 이제 이렇게 오면 그걸 더해서 출력하는 뭐 쉬운 문제예요. 이제 백주는 여러분들이 이제 2주 동안 연습 문제를 잘 푸셨으면 이제 슬슬 익숙해지셨을 건데 그 부분 감안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를 처음 접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은 뭐 반복문 같은 걸 모른다고 가정하고 물론 뭐 기공설이나 그런 시간에 파이썬으로 이제 반복문을 배우셨을 분이 많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반복문이 없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짜야겠죠. 이제 입출력만 가지고 정말 입출력과 사칙연산만 이용해서 뭐 테스트 케이스 입력받고 뭐 예제 케이스를 봤더니 5개 입력받네. 그러면 이제 C in, C out 해가지고 출력과 입출력을 5번 반복해야 될 겁니다. 이제 근데 조금 이렇게 하기에는 문제가 많죠. 만약에 t가 지금은 5까지만 있어서 할만했는데 t가 만까지 있다던가 또는 t가 테스트 케이스가 유동적으로 바뀌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서 내가 반복하는 일 같은 걸 더 간편하게 하고 그리고 반복하는 횟수 같은 게 지정되었을 때 원하는 만큼만 유동적으로 반복할 수 있도록 쓰는 것이 반복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비슷한 일이 반복되거나 또는 이제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변수가 바뀌면서 뭔가가 반복될 때 뭐 말 그대로예요. 사실은 반복문은 이제 뭐 반복할 때 쓰이는 거겠죠. 여러분은 이럴 때 이제 반복문의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복문에는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제 for문, while문, do while문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이 세 개를 각각 어떤 상황에 어떤 문법의 형태로 쓰는지도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각각이 어떤 문제에 적용되는지 직접 PS를 해보면서 좀 실습 위주의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사실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일단 가장 먼저 for문입니다. 네, 한번 for문의 기본적인 문법과 작동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래 보이는 이 형태가 for문의 기본적인 형태예요. 일단 안에 내용부터 볼게요. 이제 for 소괄호 오고 그 안에 뭐 3개의 인자가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중괄호로 열고 그 안에 실행될 문장이 들어간대요. 지금 보시면은 뭐 이렇게 사실 보면 좀 한 번에 안 와닿긴 해요. 근데 이제 뭐 이론을 먼저 알고 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냥 각각이 이제 초기화식, 조건식, 실행 문장, 증감식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이건 사실 직접 예제를 보면서 익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포문의 기본적인 모양이 이렇구나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직접 문제를 보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랑 같은 문제예요. 자, 나중에 강의 자료 보내드릴 때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백준에 있는 A 플러스 B라는 문제 이제 세 번째 문제고요. 이제 뭐 문제는 아까 읽으셨으니까 같이 한번 이걸 풀어보겠습니다.
A, B가 입력 받았는데 그거에 이제 테스트 케이스가 주어지고 반복을 해야 된다 하죠. 지금 바로 포문을 그냥 뭐 딱 일단 볼게요. 직관적으로. 일단 입력을 받아야겠죠. 입력 몇 번 동안 반복할 건지를 처음에 이 문제에서는 주어져요. 첫째 줄에 테스트 케이스의 개수가 주어진다 했죠. 5번의 테스트 케이스가 주어질 거라고 먼저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몇 번 이 같은 일이 반복될 건지가 주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좀 수월해요. 그래서 처음에 t라는 인티저 변수에 물론 인티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냥 롱롱으로 int를 define해서 쓰기 때문에 그냥 int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t라는 변수에다가 테스트 케이스를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맨 처음에 몇 번 반복할 건지를 여기서 지정해 줘야 돼요. 그런 모든 것들을. 지금 이 문장만 제가 풀어서 해석을 해드리자면 i라는 변수를 0으로 초기화시키고 그 i가 t보다 작아지기 전까지는 계속 i++를 하라는 거예요. 가운데 이 조건을 만족할 때는 계속 for문이 돌아가는데 언제까지 만족하냐? i++를 할 때까지 만족하라는 거죠. 지금 여기에 t에 5가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t에 5가 들어왔으면은 i는 처음에 0부터 시작해서 0, 1, 2, 3, 4, 5. 근데 5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5 미만일 때까지라 했으니까. 0, 1, 2, 3, 4 총 5번의 이 안에 반복 내용을 돌게 됩니다. 그러면서 입력이 5번 이루어지고요. 결국 출력이 5번 이루어지겠죠. 다시 이걸 보고 돌아오시면 자 이제 초기화식, 조건식, 증감식이 있다 했어요. 초기화식, 조건식, 증감식. 여기서 초기화식은 int i는 0입니다. 증감식은 i++가 될 거고요. 조건식은 i가 t보다 작다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i를 초기화시키고 1씩 더해주는데 그때 i++는 제가 말씀드렸죠. 1주차 때 i++는 i에 1을 더하라는 의미랑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i에 1을 더해주는데 t보다 작을 때까지 1을 더해라 그런 의미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번 더할 때마다 한 번에 쭉 더해지는 게 아니라 처음에 0일 때 이거 한번 실행하고 1일 때 한번 실행하고 i가 2일 때 한번 실행하고 3일 때 한번 실행하고 4일 때 한번 실행하고 5일 때 이제 끝내라는 거예요. 구조 자체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초기화식으로 초기화를 하고 조건식에 만족할 때 문장을 실행해요. 문장을 실행하고 나서는 증감식을 실행해요. 그런 다음에 조건식에 만족한다면 또 실행 문장을 실행시키고요. 만족을 안 한다면 이제 끝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족할 때는 조건식 만족할 때는 계속 실행 문장, 증감식, 조건식, 실행 문장, 증감식, 조건식 이게 반복되는 거고 만족을 안 한다면은 이제 그냥 아예 포문이 끝나는 게 되겠죠. 초기화식은 제일 최초에 한 번만 실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구조 자체는 정말 간단해요. 그리고 이제 포문은 이제 포문 중에서 이제 PS의 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문을 활용할 수 있는 PS의 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별짓기 문제라고 하는데요. 이제 간단해요. 이제 첫 번째 줄에는 별 1개, 두 번째 줄에는 별 2개, n번째 줄에는 별 n개를 찍어서 내가 5를 입력하면은 이렇게 별을 뭐 삼각형, 직각삼각형 모양으로 별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줄에 n이 주어지고 n은 뭐 100 이하라고 하네요. 뭐 지금은 브론즈 문제니까 제가 뭐 시간이나 메모리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건 논해 보도록 하고 일단은 네, n이 이제 첫 번째 줄부터 n번째 줄까지 차례대로 별을 출력하래요. 일단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일단 반복문이 쓰여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n이 유동적으로 변하고 n에 따라 각각 1개, 2개, 3개, 4개, 5개 이런 식으로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이제 별을 찍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단 입력은 폼은 바깥에서 받아야겠죠. 왜냐하면 입력은 딱 한 번만 받으니까. 그리고 이제 출력을 반복하면서 해야 될 건데 어떻게 하나, 둘, 셋, 넷, 다섯을 표현할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별 찍기 문제는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거든요. 제가 PS 포문 PS의 꽃이라고 한 이유가
정말 이 다양한 별짓기를 다 풀어본다면 여러분은 이제 반복문의 장인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까진 아니라도 뭐 재밌는 문제가 많으니까 별짓기를 찾아서 풀어보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각설하고 이제 이걸 보시면은 일단 5가 만약에 입력이 들어왔으면 일단 t를 인티저 형태로 초기화시켜 줍니다. 그리고 5를 t에 입력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초기화식을 i는 1부터로 잡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별을 한 개부터 찍고 싶으니까 한 개부터 별 한 개, 별 두 개, 별 세 개, 별 네 개, 별 다섯 개 이렇게 난 하고 싶으니까 이제 i를 시작을 1부터로 잡았어요. 그런 다음에 i를 1씩 더해주는데 언제까지? t 플러스 1이니까 6까지. 정확하게는 이제 i는 5까지만 올라가게 되겠죠. 6이 되면 i가 6이 되면 멈춰라 이런 의미가 되고요. 즉 i는 1부터 5까지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걸 별 개수로 표현해 줬고요. 그리고 이제 별을 그냥 어떻게 찍을까 생각해 보다가 그냥 직관적인 방법이 있죠. 별 찍는 것도 이제 폼으로 돌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별을 이제 가로로 쭉 찍어야 되니까 이제 엔터 없이 찍으려면 그냥 C 아웃하고 이런 식으로 별만 묶어서 출력하면 되는데 처음에 i개를 출력해야 되죠. 이 폼은 안에서 별을 i개 출력해야 돼요. 한 줄당. 왜냐면 i는 1부터 5까지니까. 그래서 새로운 변수 j를 초기화시켜 주고요. j가 i보다 작을 때 j++를 해줍니다. 그래서 0부터 i까지가 되니까 예를 들어서 i가 2라고 차면은 j는 0, 1이 되면서 두 번의 출력을 할 거고요. i가 3이라면은 0, 1, j는 0, 1, 2가 되어서 세 번의 출력을 할 겁니다. 일단 기본적인 패러다임은 그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한 줄을 출력하고 나면은 그러니까 i번째 줄에 i개만큼 출력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바깥쪽에서 엔터를 한번 쳐주고 또다시 포문을 돌아서 i가 하나 커지면은 또 j가 0부터 i까지 커지면서 이제 또 출력을 하고 별을 출력하고 엔터를 치고 그런 구조가 될 겁니다. 사실 알고리즘 자체는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내가 만들고 싶은 모양이 이거니까 포문에서 i 번째 줄에 i개 결국 이 별짓기 문제는 규칙을 찾는 게 중요해요. ij를 몇씩 더하고 이제 각각 어떻게 조합을 할 건가 그게 최종 포인트인데요. 그래서 지금은 별 모양이 이렇게 예쁜 모양이지만 이제 나중에 별짓기 문제 이 많은 문제를 다 풀어보시다 보면은 이제 별이 정말 기상천외한 모양으로 뭐 조금 수학적인 부분도 가미돼서 별을 찍으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뭐 사실 포모만 배우면 브론즈 문제는 엔간하면 다 푸실 수 있을 건데 한번 나중에 연습셋에 올릴 테니까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다 비주얼 스튜디오를 켜주세요. 비주얼 스튜디오를 저처럼 이렇게 딱 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정해드리는 문제를 같이 푸시면 됩니다. 이제 별짓기 5라는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이제 백준에 들어가셔서 제가 문제는 띄워드릴게요. 이 문제를 같이 지금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를 그럼 제가 설명해드리고 여러분들도 같이 직접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푼 걸 좀 피드백 받고 싶다,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 슬랙에다가 그 뭐 올려주시면은 아마 뛰어나신 능력자분들이 바로바로 그걸 해드릴 거예요. 네, 일단 문제 보겠습니다. 첫째 줄에는 별 1개, 둘째 줄에는 별 3개, 셋째 줄에는 별 5개 이런 식으로 n번째 줄에 2n-1개를 찍는 문제예요. 별을 별을 n번째 줄에 2 곱하기 n-1개를 찍는 문제예요. 그리고 별은 가운데를 기준으로 대칭이 되어서 뭐 이런 피라미드를 옆에서 본 듯한 이런 모양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들어오는 인풋은 n만 들어오고요. 이제 각 층마다 이렇게 별을 쌓아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5층을 이렇게 쌓으셔야 되는데 이 문제를 같이 지금 직접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 하면 띄워놓고 뭐 이거 100준 문제는 직접 보면서 네, 별을 한번 직접 출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켜시고요. 제가 시간을 일단 5분 드리고 나중에 뭐 채팅으로 부족한지 한번 더 물어볼게요.
그래서 한번 직접 21분까지 한번 직접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문제를. 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이렇게 두 개를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에 코드였고요. 앞에 코드를 잘 응용해서 이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그거에 대한 피드백은 제가 뭐 나중에 슬랙에서 받도록 하겠지만 네, 직접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혹시 풀다가 막히시거나 모르겠는 부분이 있으면은 카톡이래. 저거 뭐냐. 유튜브 댓글 실시간 채팅 찍어주시면 됩니다. 혹시 까먹으셨을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이제 실행은 컨트롤 F5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드 다 짜셨으면 다 했다고 네, 한번 유튜브 댓글 쳐주시고요. 그리고 뭐 제출까지 해보면 더 좋겠죠. 아직 푸신 분 없나요? 푸신 분 채팅 한 번만 남겨주세요.
혹시 그 제출하신 분 중에 채점 원형 보고 있는데 이 오른쪽에는 더 그걸 스페이스바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오른쪽까지는 스페이스바를 할 필요 없고 별까지 출력하고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제가 2분만 더 있다가 바로 설명하도록 할게요. 네, 왼쪽에만 스페이스바를 채워주시면 되고 오른쪽에는 바로 그냥 별 치고 엔터로 넘어가면 됩니다. 네, 정답자가 나온 것 같죠? 네, 정답자가 두 분이나 나와서 바로 그러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오른쪽에는 이제 스페이스바 안 들어가도 되고 바로 엔터가 들어가면 되고요. 이제 제가 그대로 한 코드를 보여드리면서 아마 코드는 대부분 비슷할 거예요. 이제 코드 보시면은 일단 똑같이 이제 t를 받았고요. t로 이제 테스트 케이스를 받았고, 테스트 케이스가 아니죠. n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바 출력해주는 줄을 이제 지정해줬어요. 1부터 이제 5까지. 그런 다음에 이제 스페이스바는 총 몇 개가 들어가야 될까요? 이제 문제에서 보면은 스페이스바는 지금 이 5줄을 쌓을 때 여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을 쌓였죠. 첫 줄이 처음에 들어오는 값이 1인데 네 칸이 쌓였어요. 그럼 이제 생각해보는 게 총 이제 스페이스바는 4, 3, 2, 1 이런 식으로 공백이 한 칸씩 줄어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조건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처음에 n에서 마이너스 i를 해주면 되겠죠. 왜냐면 i는 1, 2, 3, 4, 5 증가하는데 이제 스페이스바는 4, 3, 2, 1 감소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n에다가 마이너스 i를 해줘서 이제 스페이스바를 출력하고, 그리고 이제 별 개수는 문제에서도 주어졌죠. 이제 n번째 줄에는 2n-1개를 찍어야 한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물론 여기선 i가 되겠죠. i 번째 줄이니까 2i-1개가 되었을 거고, 이제 별을 출력하고 엔터를 했더니 네, 정상적으로 되겠죠.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출력된 걸 볼 수 있죠. 5를 입력했더니 이렇게 별이 주르륵.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혹시라도 지금 당장 못 푸신 분들은 나중에 연습셋에도 넣어 놓을 테니까 네, 한번 풀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이게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 문제도 같이 보실게요. 이번엔 구구단이란 문제예요. 백조 2739번 문제고요. 문제 설명 먼저 같이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간단해요. 이제 여러분들 다 구구단 아시죠? 그래서 이제 n을 입력받고 이제 구구단에 n단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예를 들어서 2단을 출력하겠다면 이제 1은 2, 2는 4, 2, 3, 6, 2, 4, 8 이런 식으로 2, 별, 1, 2, 3, 4, 5, 6, 7, 8, 9 하고 이제 결과값이 뒤에 들어가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력 형식은 오른쪽과 같게 n 곱하기 1부터 n 곱하기 9까지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한 단만 출력하는 거예요. 9단에. 2단 출력해줘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9단 출력하면 9단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문제도 여러분이 같이 한번 지금 한 5분 동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0분을 같이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앞에 문제나 이제 모르겠는 거 있으면 부담 가지지 말고 채팅해 주시면 돼요.
네, 많은 분들이 잘 제출해 주셨네요. 사실 앞에 문제보다 이게 조금 더 쉬웠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간단한 4층 연산하고가 들어가 있어서 쉬웠을 것 같은데 뭐 여러분들 뭐 대부분이 잘 푸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뭐 계속 오류 나시는 분들은 뭐 슬랙에 DM 주시거나 하시면은 제가 피드백 해드릴게요. 일단 뭐 많은 분이 제출하셔서 이 문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폼은 해봤고요. 뭐 다들 문제를 잘 푸시는 것 같네요. 그래서 결국 이거 응용이에요. 이제 방금 구단에서도 보셨듯이 이런저런 4층 연산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별짓기를 조금 더 이제 해괴한 형태의 별짓기를 한다든지 결국 그런 거에서 폼을 얼마나 잘 쓰고 아이디어를 잘 내는가 그거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반복문 중 이제 while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while문은 for문보다 생긴 건 훨씬 더 간단하게 생겼어요. 뭐 while문을 선언해주고 while 함수에 이제 실행 조건을 넣어주고요. 실행 조건 이제 대괄호 열고 아예 중괄호 열고 그 안에 이제 실행 문장들이 쭉쭉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직접 뭐 코드를 보는 게 가장 이해가 빠르겠죠. 일단 기본적인 형태는 이렇다는 것을 알시면 되고 이제 실행 조건에 만족하면은 계속 실행 문장을 실행시키는 거는 뭐 for문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하지만 for문과 다르게 이제 뭐 초기 지정이나 초기화해주는 함수나 뭐 증가함 연산자가 전혀 없죠. 실행 조건문이만 있을 뿐입니다. 뭐 같은 문제예요. 아까 제출하셨던 건데 비슷한 문제예요. 이제 A 플러스 B를 출력하는 건 똑같은데 아까는 그냥 몇 개가 주어진다고 나왔었죠. 테스트 케이스가 몇 개라고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여러 개의 테스트 케이스라고만 하고 뭐 몇 개의 테스트 케이스인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제 입력의 마지막에는 항상 00이 들어온다는 것만 알려줘요. 그래서 뭐 쭉 그대로 똑같이 들어오는데 뭐 테스트 케이스는 물론 없고요. 똑같이 들어오는데 마지막에 00이 들어와요. 그래서 for문을 돌리자고 생각해 보니까 for문을 돌리기에는 앞에 몇 개인지도 안 주어졌고 뭔가 난색해요. 그리고 이제 몇 번이나 for문이 돌지가 안 정해졌고 마지막에 00이 두 개 들어온다는 정보만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걸 출력해 보자고 하니까 네,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뭐 한 줄 한 줄 해석을 해보자면은 일단 A, B를 둘 다 정수를 받을 거다 하고 내가 초기화시켜 놨고요. 그런 다음에 while 1을 했어요. while 1을 하는 거는 1은 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컴공 이러면 0은 false 그 외에 이제 뭐 1은 true 뭐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while 1이 의미하는 이 1의 의미는 true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true겠죠. 계속 반복하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scene A, B 해서 이제 일단 A, B를 입력 받았고요. 그리고 밑에 거부터 볼게요. A, B를 입력 받고 뭐 A, B 출력하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출력하고 한 줄 띄우고 A, B 입력 받고 출력하고 더해서 출력하고 한 줄 띄우고 이건 똑같은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이 의미하는 바가 true이기 때문에 이 while문은 항상 true예요. 항상 조건을 만족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 while문을 멈춰주기 위해서 이런 꼭 break문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이 break는 이제 while문을 가장 가까운 while문 또는 for문을 탈출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가장 가까운 반복문을 탈출해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A도 0이고 그리고 이거 AND 표시입니다. AND B도 0이면은 break 멈춰라
A, B가 둘 다 0이면 한마디로 그냥 이제 하던 일을 멈춰라는 소리죠. 그래서 입력받고 둘 다 00인지 검사하고 합 아니면은 합해서 출력하고 엔터 치고, 또 입력받고 00인지 검사하고 아니면은 합하고 뭐 엔터 치고, 이렇게 하다가 00이 들어오면은 브레이크하고 이제 while문 밖으로 나와서 프로그램이 끝나게 되는 거죠. 뭐 구조는 간단해요. 여기서 이제 눈여겨보실 거는 이제 여기 while문에 1이 들어갔다는 거. 1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행 조건인데 1이 의미하는 것 자체가 이제 true기 때문에 이제 항상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무한 루프라고 하는데 항상 계속 while문이 돌겠죠. true나 1이나 이제 마찬가지라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꼭 if 문으로 break 문을 설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에서 이 반복문이 끝날 건지를 미리 설정을 해줘야 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인 조건은 이렇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좀 부가적인 건데 while 1을 이렇게 하면 계속 무한 반복되는 걸 알죠? 근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방법도 있어요. for문에서 뭐 그냥 이렇게 초기화만 해주고 뭐 종료 조건이나 이런 증감 조건을 안 달아줬을 때 뭐 이런 뭐 종료 조건도 없고 증감 조건도 없으니까 계속 돌겠죠. 계속 무한 루프가 도는 구조일 거고, 뭐 이 두 개가 의미하는 바는 같지만 위가 더 직관적이기 때문에 뭐 while문을 쓴다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냥 여러 개의 테스트 케이스로 주어져 있는데 각 테스트 케이스는 한 줄로 이루어져 있으면 A, B. 근데 이거는 뭐 끝에 00이란 말도 없고 몇 개가 들어온다는 말도 없고 그냥 여러 개의 테스트 케이스로 주어져 있대요. 이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입출력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while문 쓰는 건 똑같아요. while문 쓰는 건 똑같은데 지금 보시면은 이 입력 자체를 A, B의 이 while문의 조건에 넣어주는 거예요. 이러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0이면은 false고 그게 아니면은 true라고. 이렇게 이제 하면은 이제 입력값이 있으면은 true로 인식하는 거예요. while문에서. 그래서 조건을 체크할 때 이제 입력값이 있으면은 그거 두 개의 합을 출력하고 엔터 치고, 입력값이 있으면은 합을 출력하고 엔터 치고, 이런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오히려 정말 간단하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입력값이 없으면은 이 자체에 scene, 꺽쇠 A, B 해서 이 입력받는 이 문장 자체가 false가 되기 때문에, 왜냐면 입력값이 없으니까 false가 되기 때문에 while문은 여기서 바로 종료가 되게 됩니다. 구조 이해하셨죠? 그래서 뭐 보통 입출력 문제가 이런 식으로 뭐 끝에 이렇게 뭐가 오는지 알려주거나 아니면 앞에서부터 앞에 테스트 케이스 주는 게 제일 일반적이긴 해요. 일반적인데 만약에 이렇게 끝에 뭐 이런 종료 조건이 있으면은 while문 쓰면서 브레이크를 걸어주면 되고, 뭐 어디서 끝난다 이런 정보가 없으면은 완전히 그냥 입력이 끝날 때 끝나는 입출력에 관해서는 이렇게 그 입력 자체를 while문 안에 넣어주시면 편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거는 사실 PS 하다 보면 많이 접하실 거라서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하기 사이클이란 문제인데요. 네, 이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잘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0보다 크거나 같고 99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 0에서 99 사이에 정수가 주어지는데 이런 연산을 할 수 있대요. 주어진 수가 10보다 작다면은 앞에 0을 붙여서 두 자릿수로 만든다. 뭐 10보다 작으면 그러니까 한 자릿수면은 0을 붙여서 두 자릿수로 만들고 각자리 숫자를 더한대요. 그리고 주어진 수의 오른쪽 자릿수와 뭐 그 다음 수를 합쳐 그냥 예시를 보세요. 26이면은 2 더하기 6 해서 8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6 더하기 8 해서 68이 되고 68은 또 6 더하기 8 해서 14가 되고 14는 앞에 거 빼고 8 더하기 4 해서 84가 되는 거예요. 84는 12가 되고, 이 구조로 아시겠나요? 그래서 4 더하기 2가 되고 이런 식으로 쭉 가는데 결국 다시 돌아서 26으로 돌아올 수 있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4번 만에 같은 수로 돌아왔죠. 4번 만에 같은 수로 돌아왔는데 이제 이거의 사이클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실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래도 한번 같이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간을 좀 넉넉하게 드릴게요. 이거는 아까 거보다 훨씬 난이도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수학적인 부분도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백준 1110번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한 5분 10분 정도 풀어보고, 네, 또 마찬가지로 백준 제출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분 제출해 주셨는데 조금 더 기다려 볼게요. 한 50분 정도까지. 네, 좋습니다. 아마 시간 초과가 난 부분은 아마 무한 루터가 돌아가서 그럴 것 같은데 한번 종료 조건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세네 분 제출해 주셔서 아마 이 문제는 일단 한번 풀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였어요.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같이 보시면 일단 n을 받는 거는 똑같고요. n을 받는데 이제 n을 처음에 나눠줘야 되죠. n이 이제 만약에 한 자릿수일 경우에는 n을 이제 10을 곱해서 뒤에 0을 붙여주는 게 되겠죠. 즉, 8 같은 게 들어오면 80으로 바꿔주는 그런 같은 의미가 될 거고요. 그래서 n을 먼저 이런 식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n을 입력받은 거를 이제 처음에 입력받은 값은 그대로 놔둬야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이제 계속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검사를 해서 처음에 입력받은 값이랑 나중에 내가 바꿔가는 값이랑 같은지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템프라는 새로운 변수를 정의했고 그 변수에 n을 다시 담아서 원래 n을 보존하면서 바꿀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10의 자리랑 1의 자리로 나눠야 되죠. 그래서 저는 앞에 거 뒤에 거 해가지고 n first, n second로 나눠줬는데요. 이제 템프에다가 10을 이렇게 나눠주면은 이제 몫을 추출하는 거죠. 한마디로 몫을 추출해주면은
그래서 앞에 거 n first라는 변수에 넣어주고 나머지를 구해서 그러니까 1의 자릿수가 되겠죠. 1의 자릿수를 구해서 n second라는 변수에 넣어줬습니다. 그 뒤로 이제 수학이에요. 이제 새로운 템프를 구성해야 되는데 새로운 템프는 어떻게 구성되냐면은 1의 자리에다가 10을 곱하고 1의 자리에 10을 곱하면 결국 1의 자리였던 게 10의 자리로 가겠죠. 그리고 1의 자리는 그 1의 자리랑 10의 자리의 합의 나머지가 되겠죠. 합을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되겠죠. 합의 1의 자리니까. 그렇게 한 다음 answer라는 변수를 만들었고요. 최종적으로 출력할 반복 횟수를 출력할 answer라는 변수를 처음에 0으로 초기화했고 그 초기화한 변수에 1씩 더했습니다. 1씩 더한 다음에 이제 그 뒤부터는 체크를 하는 거죠. 내가 원래 입력받았던 n과 최종적으로 그 내가 만들어가고 있는 템프가 같은가. 같으면 브레이크하고 answer를 출력해주면 되겠죠. 같기 전까지는 계속 이 같은 작업을 반복하면 되겠죠. 자, 정리하자면 n을 처음에 입력받고 이제 1의 자리에 예외 처리해주고 예외 처리한 거를 이제 다시 템프라는 새로운 변수에 담았어요. n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다음에 그 템프에서 10의 자리를 추출하고 1의 자리를 추출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1의 자리에 10을 곱해서 10의 자리로 변환해 줬고요. 이게 새로운 템프의 10의 자리가 되겠죠. 새로운 템프의 1의 자리 부분은 이제 두 개의 합에 전 템프의 두 수의 합에 10을 나눈 나머지가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템프를 구성해주고 그리고 answer에는 1을 더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n과 템프가 같으면은 브레이크 하면서 while문을 깨고 출력을 해주는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뭐 이제 속속히 여러분이 뭐 몇몇 분이 더 제출을 해주고 계신데요. 뭐 혹시라도 제출을 못 하셨더라도 이제 한번 뭐 강의 보면서 풀어보시던가 아니면은 직접 좀 고민하면서 풀어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혹시라도 막히시면 이제 슬랙에 보내주시면 제가 뭐 확인하고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지금 와일문이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두 와일문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사실 뭐 보니까 두 와일문으로 이미 풀고 계신 분이 있더라고요. 뭐 예습을 하는 습관은 좋습니다. 사실 뭐 안 배운 걸 쓴다고 잘못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두 와일문을 설명하자면 이제 와일문이랑 같은데 조금 달라요. 두 와일문은 말 그대로 일단 실행하고 그 이후에 실행 조건을 체크하라는 소리예요. 뭔 소리냐 하면은 최초 한 번은 실행 조건과 관계없이 실행시키고 그 뒤에 이제 실행 조건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시나요? 처음에 while문에서는 자, while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while문에서는 시작하자마자 실행 조건부터 체크하고 이게 1번입니다. 실행 조건부터 체크하고 문장을 실행했었죠. 조건, 문장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두 while문에서는 먼저 일단 한번 실행하고 나서 실행 조건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하고 조건 확인하고 실행하고 조건 확인하고 이러다가 이제 조건이 틀려지면은 조건이 false가 되면은 이제 이 두 while문 밖으로 나오는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최초에 한 번은 무조건 실행한다는 것이 while문과의 차이점입니다. 이제 특수한 경우에 이게 더 직관적인 경우가 있어요. 물론 앞에서도 보셨다시피 while문으로 파괴할 수 있는 방법은 많긴 합니다만 이제 보면은 자 똑같은 이런 문제를 한번 볼게요. 아까 봤던 문제죠. 이제 while문으로 풀었던 문제인데 뭐 구조상은 간단해요. 그냥 이제 영영을 이제 받으면 그만둔다 그건데 이거를 이제 두 while문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순서가 바뀌었네요. 이거 볼게요. 보시면은 이제 A, B를 입력받아요. 입력받는데 만약에 입력받았을 때 A, B가 0이면 브레이크하고 그 다음에 합을 출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while문은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닐 때 둘 다 0이 아니면은 또 한 번 더 도는 거예요.
사실상 별로 의미 없긴 하죠. 이런 경우에서 두 while문은 그냥 뭐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다고 제가 예시로 가져온 거긴 한데, 이제 뭐 A가 0일 때 B가 0일 때 둘 다 브레이크 한다는 거 자체가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미 직관적이지 못한 문제입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또 풀 수 있다는 걸 보셨으면 해요. 그래서 그냥 이제 A, B를 입력받고 뭐 A, B를 합을 출력하는데 이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또 그 다음 게 가는 겁니다. 구조 이해하셨죠? 이런 구조가 되는데 뭐 일단 각설하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이 문제를 방금 1110을 푸셨을 거예요. 1110을 푸신 분도 있고 안 푸신 분도 있는데, 못 푸신 분도 있는데 네, 지금 속속히들 쭉쭉 풀고 계시군요. 그래서 같은 문제를 두 while문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이 더하기 사이클이라는 이 문제를 두 while문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그게 마지막 여러분들의 미션이 되겠습니다. 구조 자체는 이해가 가시죠? 그냥 같은 문제인데 처음에 while문으로 풀었다면, 이제 while문을 제가 이렇게 푸는 걸 보여드렸죠. 이렇게 푸는 걸 보여드렸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두 while문으로 한번 풀어보시라는 겁니다. 사실 제가 한 부분에서 조금만 바꾸면 돼요. 자, 뭐 이거는 시간을 길게 들이진 않고 그냥 9시 5분 정도까지 한번 해보실게요. 이미 두 while문으로 사실 풀 분도 계시긴 한데 뭐 한번 같이 이걸 두 while문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뭐 다들 잘 푸시네요. ICPC의 미래가 밝습니다, 역시. 네, 뭐 다들 잘 제출하신 것 같으니 뭐 바로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뭐 직접 풀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나중에 뭐 한번 간략하게 방식만 이해하시고 나중에 직접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구조는 아까랑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n을 입력받고 그거를 어떻게 처리하냐의 문제인데요. 이제 n을 입력받는 과정까지는 똑같은데 어차피 이게 한 번은 무조건 실행이 되어야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do를 썼고요. 아까와는 이제 if문으로 종료 조건을 이런 식으로 했었죠. if n이 템프와 같을 때 뭐 브레이크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종료 조건을 했었죠. while문에서. 근데 이번에 그렇게 하지 않고 while문 자체, do while문 자체의 이제 조건으로 n이 템프와 다를 때 이걸 반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에 이거 한 번은 무조건 실행이 되고요. 최초에 이거 한 번이 실행된 이후에부터는 n이 템프와 다를 때 계속 이걸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굳이 이런 n이 템프와 같으면 멈춰라 이런 구문을 넣을 필요가 없겠죠.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좀 더 직관적으로 쓸 수 있는 게 do while문이 되는 겁니다. 조금 돌아가서 아까 원래 원문을 볼게요. 원래는 어땠었는지. 원래는 이런 형태였죠. 보시면 이제 while문으로 무한 반복을 해주는데 한 번 이후에는 이제 조건문을 이런 식으로 달아서 n이 템프와 같으면 멈춰라 이렇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이제 우리는 do를 해준 다음에 이제 이 부분 자체를 do while문으로 변형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n이 템프와 다를 때 이거를 멈춰달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뭐 그 이후부터는 사실 똑같죠. 나머지 부분은. 그래서 결국 두 가지 방법으로 while문으로도 풀 수 있고 do while문으로도 풀 수 있다는 건 이해했는데 이제 이 방법론적인 거는 만약에 내가 이 예외 처리를 앞쪽에서 해야 되면 while문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고요. 방금 이 문제와 같이 예외 처리를 이제 뒤쪽에서 해줘야 되면 do while문이 편하긴 합니다. 편하다기보다는 이제 좀 더 직관적이죠. 뭐 그래서 이건 사실 양쪽 다 호환이 되는 거기 때문에 while문으로도 do while문을 쓸 수 있고 do while문으로도 while문처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제가 논하진 않겠고요. 그래서 좀 더 편한 문제 여러 가지 그냥 PS 문제를 풀다 보시면은 적응이 되실 것 같네요. 생각했던 것보다 사실 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분이 많은 분들이 제출을 잘 해주셔서 좋은 것 같고요. 혹시라도 이제 뭐 나중에 녹강 보실 분도 있고 지금 보시는 분 중에 이제 뭐 잘 헷갈리는 개념이 있어서 제출을 못했다 하시더라도 뭐 직접 하루 정도 고민해 보면서 풀어 보시고 이제 뭐 그래도 뭐 해결 방법이나 오류가 왜 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마찬가지로 슬랙에 올려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PPT로 돌아와서 뭐 그런 구조고요. 이제 끝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싹 복습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최종적으로 반복문 했는데요. 반복문 쓰는 이유는 뭐 이런 노가다를 결국 줄여주는 상황이라 했고 반복되는 일이나 비슷한 일을 제가 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요. for문, while문, do while문이 있다 했고 for문의 경우 형식은 이렇고요. 초기화식이랑 이제 증감식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제 초기화랑 증감은 각각 이런 식으로 뭐 초기 조건을 주고 뭐 플러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두 칸씩 하고 싶으면 i 플러스는 2 하셔도 됩니다. 근데 뭐 저는
일씩 더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보통은 다 일씩 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폼은 PS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별짓기 시리즈, 별짓기 시리즈 중에 2개를 같이 풀어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와일문은 이제 뭐 초기 조건 같은 게 와일문 내부에 포함되지는 않고 이제 실행 조건과 실행 문장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 했고요. 이런 식으로 써서 무한 반복문을 만들고 if문을 써서 예외 처리를 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를 하면은 가장 가까운 와일문을 탈출하는 거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끝이 주어지지 않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도 풀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제 더하기 사이클이라는 문제도 같이 풀어봤습니다. 이 문제 정말 좋은 문제예요. 같이 와일문을 이해할 때 좋은 문제니까 한번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와일문도 해봤는데 이제 두 와일문은 와일문과 다르게 실행 조건이 나중에 오는 실행 문장을 최초에 한 번은 무조건 실행한다는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더하기 사이클이라는 문제를 풀어보았고 여러분들 모두 다 잘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와일문을 쓴 거에서 거의 조금만 이제 수정이 있으면 되었고요. 여기까지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반복문 다 하셨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좀 더 본격적인 PS를 위한 뭐 기초 개념들이 될 거고요. 혹시라도 뭐 강의 자료 같은 건 다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혹시 질문하실 분은 남아서 질문하셔도 되고요. 제가 이 방은 15분까지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조재영님, 치즈크러스트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박준선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김현주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김규현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